네, 여기는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입니다. 허균 하면은 옛날에 그 홍길동전으로 유명하죠. 헌안설원은 허균의 누이입니다. 저 안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허균 헌안설원 기념관입니다. 이 그림은 그 유명한 그 돌아가신 신동우 화백의 그림인 것 같은데요. 허균 헌안설원 기념관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소담한 그런 기와집에다가 기념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지금 마당에 와 있는데 마당 미음자로 지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마당 안쪽에는 만화 캐릭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이 코딱지 코지라고 되어 있네요. 코딱지 코지 피어나다. 허균 헌안설원의 12대 후손이 허정윤 작가가 그린 만화인데 그분이 12대 후손이군요. 허균 헌안설원의. 네, 기념관에 나와서 지금 이제 기념공원인데요. 안에가 굉장히 나무도 많고 아담하고 경치도 좋습니다. 한번 쭉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네, 헌안설원 허초이 씨의 동상입니다. 신사임당 동상 모습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조선시대의 옷차림이 비슷하고 머리 모양이 비슷해서 그런가요? 자식을 딸애를 여의고 또 다음 해에 또 아들까지도 잃어버렸나 보군요. 너무나 슬픈 애끓는 피눈물에 목이 메일 정도로 시가 아주 절절합니다. 네, 커다란 비석 같은 것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쭉 세워져 있는데요. 멀리서 보기에는 시 같은 거나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포 정자에 앉아서 쓴 허균의 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래는 헌안설원 허초이가 쓴 죽지사라는 그런 시가 또 새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 허봉, 오빠죠? 오빠이자 허균의 형이죠? 이 허씨 형제들의 좋은 시를 비석에다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담한 기와집이 한 채가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헌안설원이 태어나 집터로 알려져 있다고. 집은 그렇게 커다랗지 않고 소박한 기와집입니다. 집이 햇빛이 딱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허균의 영정이 묻혀져 있고요. 소나무 숲이 아주 장관입니다. 엄청나게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쪽 반대쪽도 쫙 소나무 숲입니다. 캠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이 없나? 네,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가을 하늘도 참 푸르고 좋네요. 허균 헌안설원 기념관에서 샛길로 강릉에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아까 무슨 길이라고 그랬지? 바우길? 네, 바우길이라고 했는데 바우는 아마 바위를 뜻하는 사투리인 것 같고요. 경포호수는 수없이 많이 봤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각도로 경포호를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달 같기도 하고 뭐 식어버린 지구 같기도 하고 무엇을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름 같은 것도 없어요.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구슬인가요? 왕 돌구슬? 재질이 뭘로 되어 있나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시멘트는 아니고 소리 들리죠? 뭐라고 좀 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 뭐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써 있네요. 처음에 예측대로 달이 맞아요. 경포의 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달 표면 500km 성공해서 촬영한 달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경포의 달이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저게 경포의 달입니다. 경포호수를 따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한간히 참 평화롭습니다. 네, 여기는 강릉 전통중앙시장 소머리 국밥 골목에 와 있습니다. 강릉에 유명한 3대 소머리 국밥집이 있는데 그 중에 광덕식당과 임계식당이 있는데 광덕식당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처음 온 곳은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유명한 집이고
뭐 70년 전통 집이라고 되게 자랑하는 집이고, 아까 말씀드린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3개 국밥집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은 그 이 옆에 있는 임계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임계식당에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는 바로 지척이 있습니다. 한 20m, 30m 거리에 있는데 그 집도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은 그 집은 뭐랄까요, 조금 시골 식당 같은 허름한 분위기고, 여기는 개보수를 해갖고 주문도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돼 있고, 식당 전체도 분위기도 깨끗합니다. 주문한 지 한 3분도 안 됐는데 나왔습니다. 여기는 와봤지만 임계식당은 가보지 않아서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이 와보니까 막상 여기 시장 내에 축제가 있어갖고, 특히 또 임계식당 앞쪽에서는 엄청난 스피커로 초대 가수분들이 노래를 빵빵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 촬영을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번에도 임계식당은 가보지 못하고 광덕식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8시면 여기는 오늘 토요일이고 되게 사람이 밖에 골목에 가득한데도 그냥 8시면 얄짤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문 닫는 데입니다. 지금 시간 7시 30분인데요. 정확히 30분 안에 먹고 가려면 가고, 아니면 먹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예요. 물론 불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30분 동안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나온 거 보면요, 깍두기, 김치, 다대기, 소금, 그다음에 소머리 수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가 잔뜩 얹어진 소스, 여기 소머리 국밥을 시켰습니다. 중복되긴 합니다. 이 소머리 국밥 안에 들어있는 이 고기가 이 고기하고 같습니다. 그래도 국밥집에 왔으니까 국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밥도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간을 먼저 한번 볼까요? 뭐 간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간이 딱 맞습니다. 네, 고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오늘은 여기서 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 동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릉에 왔지만 막걸리는 있는데 강릉 소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절대 협찬 연락도 한 번도 없는 그 술을 또 시켰습니다. 자, 오늘도 한잔 하시고. 달달합니다. 오늘은 수육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소스가 겨자 소스인데, 뼈다귀 해장국 먹으면 주는 소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합니다. 파를 잔뜩 얹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코에서 김 나와요. 꽤 세요, 소스가. 파는 많이 얹되 소스는 많이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밥은 뭐니 해도 국물이죠. 다대기 좀 넣었다고 칼칼해졌어요. 바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밥을 말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은 이제 고기를 다 건져 먹고 그리고 나서 국물만 남았을 때 밥을 마는데, 이쪽 서울 근교 쪽에서는 곤지암이 소머리 국밥집으로 유명한 집이 많죠. 그래서 이제 김치 얹어서 먹는 거죠. 누가 먹었죠?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 이거거든. 이 집은 제 개인적으로는 김치보다는 깍두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시 소머리 수육. 코에 김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많이 찍으세요. 저도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코에 김 나거든요. 이렇게 좋잖아요, 그 느낌. 이런 걸 CG를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코에 김 나는 거. 아직까지 저희 편집 능력이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21분 남았습니다. 방송 분량 더 찍을 게 없어. 지금부터 열심히 먹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 다 먹을 시간도 없어. 일단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44분. 마감 시간까지 16분 남았습니다. 한 병 더 시켰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 병 다 먹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안주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죠? 또 이렇게 수육 같은 거는 싸가지고 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또 두 병째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그 육상으로 따지면 단거리 400m 이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병 첫 잔도. 현재 시간 7시 53분. 마감까지 7분 남았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거든요. 무언의 압박이 막 들어옵니다. 아무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압박이 들어와요. 그런 거 압박에 솔직히 굴하지 않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겠죠. 수주는 30분 동안 이제 딱 2병 먹었어요. 15분당 한 병 먹은 꼴이죠. 마지막 한 잔 남았고, 국밥은 솔직히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수육은 3점.
남은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7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막잔인데요, 한 번에 마시진 않겠습니다. 왜? 안주가 조금 남았으니까 막잔은 여유 있게. 아직 7분이나 남았으니까. 오늘 정리 한번 할게요. 여기 광덕식당 첫 번째, 제 실면 전통답게 국밥은 물론 소머리 수육도 맛있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하나가 좀 크죠? 이만한데 제 손가락 하나 길이만 정도로 큰데, 이게 만약에 돼지 수육이었으면은 이 정도 크기 한 입으로 먹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기가 커도 그냥 입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몇 번 씹도 안 하는데 그냥 목구멍으로 훅그닥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강릉의 전통시장에 오시면요, 줄 서서 먹는 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집을, 잠깐만요, 줄 서서 먹는 여러 가지 집들을 디스할 생각은 없어요. 어느 무슨 집이라고 뭐를 파는 집이라고 제가 얘기 안 하니까요. 솔직히 별로예요. 줄 서서 파서 먹어봤거든요. 왜 줄 서 있는지 궁금하고요.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줄 선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여기 맛있다고 해서요. 별로예요. 솔직히 하고 싶은데 남의 영업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냥 그거 뭐 손가락질 몇 번 해갖고 검색해갖고 군중심리에 휘둘리셔갖고 거기 맛있다더래갖고 막 줄 서 있고 그러지 마세요. 실망해요. 조금 더 여행을 오시면은 오랫동안 좀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릉에 오시면 중앙시장에 오셔서 꼭 한번 들려볼 만한 집입니다. 맛있는 집이에요. 제가 좀 인색한 거 아시죠? 맛에? 제가 맛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맛있는 집입니다. 이제 시간이 진짜 저도 없어요. 떠들다 보니까 3분 남았거든요. 나머지 싹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릉 중앙 중앙시장, 하여튼 전통적인 중앙시장, 거기서 소머리 국밥 골목에 있는 광덕식당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나머지는 먹어야지. 2분 남았어요. 아유, 채야겠다. 술은 다 먹었고 국밥 달려보자. 무슨 올림픽에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환장하겠네. 나 또 밥 먹으면서 춤춰보긴 처음이네. 피니쉬. 와, 양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네. 짧은 시간에 막 끌어넣으려니까 힘드네. 아무튼 몰라, 끝이야.